거대 기업의 핍박. 이 책은 출간 당시 제초제나 살충제 회사, 화학약품 회사 등 거대 기업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정치 자금을 건네받은 정치인들 역시 핍박의 강도를 높인 부류들이었죠. 최근 영화들을 보면 냉전 시대의 이념 대결이 약해지다 보니 이념이나 체계에 기반한 빌런보다 기업의 이익을 지키려고 진실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빌런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 중에는 살인까지 저질러가며 회사의 이익을 지키려는 집단과 그에 반하여 용감히 맞서는 개인들이 싸우는 스토리들이 흔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악이고 개인이 선인 셈인데 이 침묵의 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과 이야기들이 그런 한 편의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에서야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당시에는 살충제인 DDT를 만든 공로를 인정해 살충제를 만든 사람에게 노벨상까지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이익을 내는 회사들에 대해 저항하고 진실을 알리려 애쓴 카스는 외로운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어쩌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레이철 카슨 덕분에 지금의 우리는 환경이라는 가능성을 선물 받았습니다. 예기치 않은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는 과학기술. 과학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이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어요. 자연과 동화되어 과학기술을 버릴 것인가, 그런 오염까지 해결할 과학기술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미세먼지는 인간의 폐에 좋지 않은 작용을 하는데 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환경주의자들은 자동차 운행을 줄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우마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은 아니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것이죠. 반면에 기술 중심주의자들은 자동차에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달거나 자동차를 모두 전기차로 바꾸면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기술 중심주의자들도 환경을 오염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기술 발전으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주의자들은 그에 대한 반론으로 어찌되었든 인간의 기술은 인위적인데 자연에 반하는 인위적인 것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문제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무엇이든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알았는데 이 방망이를 쓸 때 사용자의 수명이 깎인다든가 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인류는 이제야 배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과 그것을 응용한 기술들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무서워 인간이 과학기술이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버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류 최대의 수건 과제 중 하나인 영생 역시 과학기술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되는 세상이잖아요. 부자들은 그런 기술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내기도 하고요. 그럴수록 과학기술은 예기치 않은 대가를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끊임없는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 조심하고 살펴보는 버릇을 들여야겠습니다. 과학기술은 무조건 선하니까 맹목적으로 속도를 올리겠다는 순진한 생각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한 발짝의 진보에도 앞뒤를 살피며 내딛는 주의 깊음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과학기술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서툴거나 작은 행보 하나에도 인류 멸망이나 인류 말살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미 우후죽순 개발한 핵폭탄은 지구상에 보유한 것을 다 쓴다면 지구 자체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처음 핵폭탄이 등장한 지 불과 70여 년 만에 인류는 자기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셈이 된 것이죠. 양자 컴퓨터, DNA 재배열, 생화학 무기 등
어떤 뇌관에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만큼 과학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신중해지려는 인류의 사려 깊은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